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1등이 되길 바라겠죠. 하지만 1등을 외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공부 1등만 바라진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일 테니까요. 자, 오늘은 아이들의 건강 1등, 체력 1등을 위한 소중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의 키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고민인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매주 2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성장과 발육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대한 모든 것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모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성장 발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새싹이 올라올 때 알맞은 물과 알맞은 햇볕, 그 다음에 관심,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는 퇴비를 주어서 잘 자라 올라오게 해야 되듯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새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화초를 잘 가꾸면 화초가 잘 자라듯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육에도 다 방법이 있고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노력과 정성 없이 잘 자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부모가 키가 작은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하면은 키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혈을 돋구는 그러한 한약을 투여하면은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데요. 기혈이라는 것은, 기혈을 돋군다는 것은 바로 팔다리로 영양분이 잘 원활하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성분의 한약을 투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팔다리로 양기가 제대로 뻗쳐 나가야 성장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무래도 봄, 여름이 가을, 겨울보다 훨씬 더 성장 발육이 잘 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뱄을 때 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도 보면 쪼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봄, 여름에는 그만큼 나무도 많이 자라듯이 사람도 가을,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약을 투여할 때도 봄, 여름에 투여하는 방법과 가을, 겨울에 투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바로 봄, 여름에는 모든 영양이 잎사귀로 흩어지는 때입니다. 양기가 뻗쳐 올라가는 때죠. 그때는 그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그런 처방을 해줘야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을, 겨울은 모든 영양분들이 뿌리로 이렇게 저장되는 시기죠. 그래서 그때는 뿌리에 음양 기혈을 돋궈주는 이러한 처방을 해야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을, 겨울에도 자라긴 자라는데 그 잘 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환자가 봄, 여름에 왔을 때와 가을, 겨울에 왔을 때 아이들 성장 발육을 위해서 투여하는 약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어린 아이 때부터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벌써 중학교 학생만 되더라도 그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미리미리 이렇게 성장을 하고 준비가 돼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진액이 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액이 샌다는 뜻은 뭐냐면 잠자면서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잠자면서 땀을 흘리는 현상을 얘기하죠. 조금 흘리는 건 괜찮으나 많이 이불이나 옷이 다 푹 젖을 정도로 흘린다면 밤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뼈골로 가거나 팔다리로 양기가 뻗쳐나가서 키로 가야 되는데 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액이 새는 현상입니다. 또 입이라는 것은 침을 흘려서는 안 되죠. 입은 들어가는 곳이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흘리는 현상, 새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것도 진액입니다. 또 콧물이요. 콧물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 않죠. 그런데 이 콧물이 흐르는 이런 현상도 사실은 한의학에서 보면 이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콧물을 흘리지 말게 하거나 또는 침을 흘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밤에 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장 부진의 요인 중에서 기혈이 부족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새싹이기 때문에 때깔이 좋아야 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 때깔이 좋지 않아요. 큰 병을 앓은 사람 같아요. 큰 수술을 한 사람 같아요. 이것은 바로 심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폐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혈을 돋궈줘야 얼굴의 때깔이 좋아지면서 키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얼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바로 큰 병을 오래 앓았거나 장기간 어떤 약을 먹거나 좋지 않은 약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오랜 지병이 있는 경우에 이런 얼굴 때깔이 좋지 않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팔물탕 종류, 감히 팔물탕 종류를 쓰면 얼굴이 때깔이 좋아지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져서 바로 팔다리로 양기가 뻗쳐나가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고 몸 상태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서 바로 성장이 돼야 되겠죠. 기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남자의 경우는 심폐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성의 경우는 허리 아래 다리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리 쪽으로 든든하게 해서 키가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혈을 돋구면 키 성장뿐만 아니라 체력도 든든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지면서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식욕도 증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부진의 세 번째 요인은 뿌리 자체가 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폐와 간신이 있는데 간과 콩팥이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 소변을 늦게 가린다든지 소변 가릴 나이가 됐는데도 가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바로 뿌리가 약한 것이에요.
또 소변을 너무 조금만 애가 자주 봐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들이 허리나 다리가 아플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자꾸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거나 배를 이렇게 문질러 달라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약한 것이죠. 그럴 때는 가미지황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등을 체질에 맞게 투여하면 바로 뿌리가 좋아지면서 든든해지면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부진의 요인은 배가 찬 것이 되겠습니다. 배가 차면은 차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차고 근본이 차면은 바로 치아 발육에 저하가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아가 갈 나이가 됐는데도 안 갈아요. 영구치가 나야 되는데 유치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말하자면 새싹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화력이 있어야 될 때 화력이 없어서, 즉 배가 냉해서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식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설사를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발육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든지,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다든지, 복통 설사로 계속 반복된다든지, 이러면 아가 배가 냉한 것이구나.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바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부진의 요인은 바로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성장 부진의 요인을 바로 없애줌으로써 한약을 투여하면 살은 찌지 않고 키가 클 수가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로 알아보고 있는 주제는 성장 발육입니다. 성장기에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귀를 쫑긋 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재밌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5학년 남자 어린 아이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쉽게 지치고 밥도 잘 안 먹고 한다고 그래서 내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키가 너무 안 크는데 잘 안 먹어서 너무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사실이지 잘 크는 애들 보면은 뭐든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애는 안 먹어서 문제가 되었죠. 근데 진찰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애가 보니까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이게 두툼하게 생긴 애들 대개 보면은 잘 먹는데 이 애는 이상하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보니까 진액이 새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면서 이상하게 베갯잎이 자꾸 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침을 많이 흘리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를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액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때 진액이 새 나갈 때 땀을 많이 흘리느냐,
또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느냐, 또는 콧물을 이유 없이 많이 흘리느냐, 또는 잠잘 때 침을 많이 흘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런 현상들이 다 진액이 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밤에 잠잘 때 침을 흘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말하자면 진액이 새는 현상을 막아주는 치료를 해줬더니 진액도 새지 않고 또 밥 먹는 것도 훨씬 좋아지고 피곤도 좋아지면서 방학 끝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성장해서 거의 비슷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겐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는 거 굉장히 큰 고민일 텐데요. 치료 원리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약을 쓸 때 무조건 보약을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애가 피곤해 하거나 또는 밥을 안 먹거나 성장 발육이 잘 안 될 때는, 또는 잔병치레를 잘 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는 사실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는데도 잘 안 먹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니까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돼서 밥 먹는 것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키도 컸던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볼 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진액이 새느냐, 또는 기혈이 부족하냐, 또는 뿌리의 힘이 약하냐, 또는 봄, 여름에 키가 문제가 되느냐, 가을, 겨울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각도에서 봐서 한약을 쓰면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약에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아이들한테 약을 써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중풍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중풍 예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 그러면 갑자기 오는 병,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중풍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어느 날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중풍은 병 중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잘 낫지 않는,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병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중풍 걸리면 정말 곤란한 것이 바로 이 병이 되겠습니다. 중풍을 가능하면 예방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식탐이 많아서 과식하는 사람이 중풍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에도 이상하리만큼 식욕이 땡기는 것은 풍이 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욕이 너무 좋은 사람은 혈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고 배란간에 졸중풍이라 해서 풍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 식욕이 너무 항진될 경우에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치료하는, 한의학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이 없죠. 그래서 한의학에는 중풍, 허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비인, 다중풍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먹는 것에 비해서 너무 살이 찌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몸이 허약해져도 중풍이 많이 오고, 살이 자꾸 쪄도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바로 배란간에 풍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가 부족되면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잘 생깁니다. 혈이 부족되면 왼쪽으로 편마비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족력을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자식들 낳는 경우 보면 부모 닮아요. 모습도 닮지만 행동도 닮지만 병도 닮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이 좋다고 마구 생활하는 사람, 마구 써먹는 사람은 결국은 골골 80이라고 해서 아주 노력하고, 골골 하더라도 노력하고 아끼고 그러면 바로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중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또 가족력으로 중풍 환자가 많은 집안에 그러한 자식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찬 거, 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바로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생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 대개 보면 다혈질이죠. 이런 사람들이 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 열이 많이 나고 덥지도 않고 자는 사람들이요,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자는 사람들 중풍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더운 거를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열에 의해서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가 붉으면 풍이라고 그랬어요. 풍이라는 거는 마비도 풍이지만, 혈압이 높은 것도 풍이지만, 안면마비, 반신마비도 풍이지만,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허리가 디스크가 온다, 이것도 다 풍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붉은 사람이 아무래도 중풍에 노출되기 쉬운 체질이 되겠습니다. 중풍에 걸리기 쉬운 체질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제 역시 열이 많은 사람들,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거고, 뒤꿈치가 갈라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코가 붉은 사람이 풍이 걸리기 쉽다고 그랬어요. 풍이라고 그랬어요. 중풍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지럼증은 중풍이 생기려는 징조이니 조심해라, 이랬어요.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사람은 3년 내에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이상하다, 저림이 있다, 요거는 마목이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풍이 아니더라도 마목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이 마목이라는 것은 순환장애인데요. 이 순환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올 수가 있는데요. 음주에서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 저림이나 손끝의 감각이 이상한 경우는 3년 내에 중풍이 온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섭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무슨 병을 얘기할 때나 조반석 쪽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중풍 걸리기 쉬운 체질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녁을 많이 들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어떻겠어요? 배가 많이 나왔겠죠. 이런 사람은요, 중풍이 걸리기 아주 딱 좋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거, 기혈순환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가벼운 운동이나 일하기. 가벼운 운동 중에는 산보도 있고 도인안마라고 해서 팔다리를 흔들어 주거나 요가를 하거나 선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벼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 있는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잘못된 성생활, 부정적인 성생활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풍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수, 뇌수가 고갈되는 거니까 중풍의 가능성이 많고 심장이 부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많이 들고 나서 여름에, 한여름에 성생활은 아주 무섭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과음이 근무라고 그랬어요. 거기 옆에 주습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술을 과음해서 오는 마비가 있습니다. 중풍 마비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마비가 왔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안면이 반신이 이렇게 반이 마비가 됐는데 일로 침이 질질질 새고 밥 먹다가도 뭐 흐르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것은 술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주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과다하거나 성생활을 너무 절도 없이 해도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혈압이 높은 사람들, 혈압약을 먹으면 중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생활은 마음대로 한다면 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어야죠. 먹을 때는 먹는데 조심을, 섭생법을 지켜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풍의 예방이 되는, 도움이 되는 뜸자리, 몸에 뜸자리가 있어야 풍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중풍이 왔을 때 중풍을 완전하게 치료하려면 뜸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중풍 예방 뜸 치료의 경혈을 보면 배꼽 밑에 있는 기해열, 기해열이 배꼽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관원혈 그 밑에 있습니다. 기의 관원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곤다든지 딱꼭지를 한다든지 원기가 없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럴 때 기의 관원혈에다 뜸뜨면 굉장히 좋아요. 혈압이 올라갈 때도 여기에다 뜸뜨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아래 족삼리혈, 족삼리혈에 뜸을 뜨면 혈기를 돋궈서 이 자꾸 위로 상승되는 것을 밑으로 하강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압도 낮아질 수가 있고 중풍도 예방되기도 하고 중풍이 왔으면 중풍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체질 또는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혈자리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있고 몇 가지를 추가해서 더 쓰기도 하죠. 예를 들면 곡지, 그다음에 견우, 그다음에 풍시, 그다음에 삼은계, 절골 같은 이런 혈자리도 추가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혈자리를 더 추가하는 것은 바로 생긴 모습이나 체질 주변 여건,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추가하게 되고 감하기도 합니다. 중풍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차가 없을까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뽕나무차입니다. 뽕나무차는 대개 새싹이 올라오기 직전에 채취를 해서 뽕나무를 채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가지를 잘게 썰어 가지고 모래와 같이 볶습니다. 볶는데 노릇노릇하게 볶습니다. 이것은 보리차 모양은 나는데 훨씬 더 보리차보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중풍을 막아준다. 아주 기가 막힌 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뽕나무 잎 가지고 해도 됩니다.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뜸만 있는 게 아니라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한약도 잘 써야 됩니다. 원기가 부족해도 중풍이 올 수가 있고 노쇠 현상으로 진액이 새서 부족해도 중풍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투여해 줌으로써 중풍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약의 효과는 기혈의 형평에 도움을 되고 진액이 부족할 때는 진액을 쳐주고 노쇠 현상을 지연시키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중풍 예방, 당뇨와 같은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중풍 예방법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중풍이란 병이 병 중의 왕이라고들 하죠. 긴 간병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큰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중풍에 관해서 네.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한 번은 40대 후반에 아주 건장한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부인과 같이 내원했는데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생긴 모습처럼 굉장히 건강했고 그동안에 병 치료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배란간에 한쪽 팔다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았는데 검사상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상 들기 때문에 또 상하에 이런 계급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답니다. 선후배 관계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술을 들어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짬뽕을 해서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독한 술에다가 약한 술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드는 그러한 술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맥으로 나왔죠. 그래서 중풍, 말하자면 본인들은 중풍으로 알고 중풍을 치료해 달라고 내원한 것입니다. 네, 이 사례자분 치료 원리도 궁금한데요. 네, 이분한테는 제가 어떠한 치료를 해줬느냐면 반신마비니까 중풍은 중풍이에요. 예, 중풍인데 일종의 유사 중풍입니다. 중풍 중에는 아주 유사한 중풍,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는 중풍이 많습니다. 우리가 풍이 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인다 중풍. 뚱뚱하면 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너무 밥맛이 좋으면 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성생활이 가다하면 또 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성생활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성생활이에요. 그런 성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성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과할 가능성이 많고 또 술 들고 성생활 할 가능성이 많고 낮에 성생활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한여름인데도 성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풍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건강했어요. 더군다나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요, 몸매를 봤을 때 풍이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풍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을 딱 진찰하면서 우리는 맥을 보니까 맥을 볼 때 손바닥에 땀 나는지 안 나는지 딱 보거든요. 맥을 보려고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손바닥이 축축해요. 이건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의해서 풍이 왔을 가능성, 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건요, 솔직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한의학에서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맥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먹거나 마시는 것에 의해서 온 마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365일 술을 드는데 그것도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집도 잘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아주 거뜬하게 잘 이겨서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마비가 온 전날도 굉장히 술을 많이 들고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손을 쓰려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다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그러고 이제 응급실을 갔죠. 가서 컴퓨터 촬영하고 뭐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마비가 왔으면 머리에 찍어서 뭐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비가 온 거예요. 뭐냐? 이 마비는 머리에서 온 게 아니라 위장에서 온 거예요. 팔, 다리는 사지를 주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부인이 거보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툭 치는 거예요. 원망하듯이. 그래서 이분은 창귤탕이라는 주습으로 오고 창귤탕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하고 침 치료를 하고 또 가라해성탕이라는 약으로 주독을 빼주고 그다음에 뜸도 떠주고 이래서 3개월 만에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된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됐더라도 사람은 같은 생활을 거의 같이 합니다. 왜? 주변 동료가 있고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를 했죠. 아무리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해줘도 같은 행동을 하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재발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온다. 그때는 회복도 되지 않아요. 지금 3개월 치료했지만요. 그때는 3년을 치료해도 잘 회복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의사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철저하게 주의사항을 종이에다 써줬습니다. 이거 식탁에 갖다 붙여놓으라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왔는데 완벽하게 팔다리가 마비가 풀렸고 회복되었고 이제는 술이라는 숫자도 자기 앞에서 얘기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역시 옛날같이 운동도 잘하고 아주 정말 건강한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얘기했죠.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은 잘 유지하면은 완벽하게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서 오는 중풍도 있지만 비위에서 잘못돼서 오는 반신마비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성장 발육과 중풍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